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을 할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갈등과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고 사시나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은요, 기정욱, 유범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소리 들으셨죠? 네. 멋진 청년이 한 분 같이 나오셨어요. 새로운데요? 네, 새롭죠, 분위기가.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사랑하는 대학생 유범희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책을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합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책 사랑하시니까. 네. 기대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청년 한 분이 나오셔서 수레바퀴 아래서 주인공이 남자죠. 네. 네, 정말 어울리네요. 오늘. 네, 맞네요. 네, 수레바퀴 아래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죠. 네, 특히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네, 입시 제도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네.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네. 또 그렇다고 깔리려니까 또 깔리기도 싫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내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젊은 날. 근데 사실 이거 좀 헤르만 헤세하고 비슷한 그런 네, 모습을 자전적 소설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요, 1877년 독일 남부 칼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어린 시절에 시인이 되고자 해서 수도원 학교에서 도망친 뒤에 시계 공장과 서점에서 견습사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15살에 자살을 기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네, 20대 초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페터 카멘진트, 수레바퀴 아래서, 인도에서, 쿠눌프 등을 발표했어요. 네, 스위스 몬타놀라로 이사한 후에 네네. 1919년을 전후해서 또 한 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네.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렸어요. 이로 인해서 그의 작품 세계도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네. 그 후에 나온 작품이 데미안과 클링조의 마지막 여름이 네,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이에요. 네, 네. 헤세는 이 작품들과 더불어서 소위 내면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어 시타르타나 황야의 일이, 나르치스의 골드먼트, 유리알 유이 등 전 세계 독자들을 매료하는 작품들을 발표했고요. 네, 네.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근데 헤세가 사실 독일인인데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한대요. 네. 근데 독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당시랑 좀 그래서 비슷했던 것 그럴까요? 같아요. 예. 좀 약간 동양적인 그 책들도 사실 많았기 때문에 인도나 이런 그렇죠. 중국 사상에 많이 심취했었고, 네. 독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작가. 네, 네. 대단하네요. 네,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스 기벤라트는 내성적인 게 성격이었고요. 네, 또 낚시를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중개업과 대리업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네,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 속물적인 그의 아버지는 그 똑똑한 한스가 엘리트 코스인 수도원 신학교를 졸업해서 네. 목사나 교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당시에는 가장 출세였죠. 그게. 네. 네. 예. 한스는 여러 사람의 바람대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인 하일러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하일러는 천재적이고 문학에 조예가 깊지만 반항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하일러와 친해지면서 비인간적이고 엄격한 규율과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는 학교 생활에 압박감을 느끼고 방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친구인 힌딩어의 죽음, 네. 하일러의 퇴학 등으로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네. 고향에 돌아온 한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기운을 잃어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엠마를 만나며 잠깐 기운을 회복하지만 갑자기 다른 고향으로 떠난 엠마로 인해 네.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그 뒤
기계공 일을 하던 중 회의를 느끼고 희망을 잃어 기계처럼 일을 합니다. 네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강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네요. 읽는 네. 내내 너무 네네.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살을 한 건지 발을 헛디딘 예, 건지는 나오진 모르겠다. 않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대하던 학생이 그죠? 이제 이렇게 결말은 너무 우울한데요. 이 책 한마디로 어떤가요? 저는 너무 우울하게 읽었는데 이거 네. 어른들의 모습도 너무 신랄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책을 교육제도의 비판 또 뭐 기성세대나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한 비판 네, 이렇게 그런 걸로 많이 보죠. 예, 보지만 저는 좀 넓게 보고 싶었어요. 네네.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더 됐고 네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부분도 좀 더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청소년기가 그렇게 긴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는 아닌데 왜 여기서 죽음을 맞아야 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한편의 인생 성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비극 드라마네요. 네, 비극 드라마죠. 네, 좀 그래서. 비극적이긴 하죠. 네네. 그러네요. 네, 마음을 나누면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데 네네. 네, 한스는 이렇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이렇게 좀 공감이 되고 네네. 네, 좀 그랬습니다. 네, 그 유범희 씨가 지금 가서 좀 얘기 좀 걸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손 좀 잡아주고. 가장 좀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가장 뭐 이제 공감도 많이 되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하고 너무 비슷하죠. 네. 그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의 태도가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이 교장 선생님, 네. 야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공부나 해. 무슨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네, 기정수 선생님 학교에서 그런 말 절대 안 하시죠? 예, 제가 네네. 좀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부모 마인드보다는 아직도 자식 마인드더라고요. 학생들 편이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한스나 하일러가 좀 더 많이 이해가 됐어요. 네, 그 학교 아이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인상적인 부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분일수록 더 공감이 그렇죠. 가지 않나요? 네. 범희 씨 어떠세요? 저는 그 한스가 네네. 아버지와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감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수도원 엘리트 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고 네네. 그곳에서 굉장히 갑갑한 생활을 했는데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이렇게 크셨거든요. 근데 뭔가 잘하셨나 봐요.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기대감이 그렇죠? 있지. 네, 그죠?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저도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갑갑하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힘들구나.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이해가 됐겠어요. 네, 좀 공감이 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근데 아무도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너무 자유롭게 네 번째였거든요. 아버지가 첫째, 둘째, 셋째를 기대하시다 네 번째 되니까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행복한 삶이셨네요. 네네. 저도 사실 뭐 범희님이 얘기를 네네. 하시니까 네. 저도 나름 한 기대 받았었거든요. 뭔가 잘했다는 얘긴데 그렇죠. 근데 힘들죠 그게? 엄청 부담스럽죠. 또 저희 그렇죠. 아빠도 저 못지않게 너무 완벽주의셔가지고 네네. 제가 되게 엄마가 좀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 아빠 쪽이 더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네. 힘들었겠다. 한스 네. 같은 경우에 더해요. 왜 요즘에 왜 시골에 프랜카드 붙이는 거랑 네. 똑같아요. 이 동네에서 얘 한 명만 이 학교에 네, 갈 수 있어. 맞아요. 이거 네.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잘해야 된다. 막 그 교장 선생님이 그날 시험 보는 날 막 역 나와가지고 너 잘해야 돼. 막 이러니까 진짜 힘들었겠다. 그쵸. 밥을 잘 못 먹잖아요. 네. 이 시험 기간에. 그래서 되게 예민한 성격의 아이라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현상이 지금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때는 뭐 100년이나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보면서 네네. 우리 지금 한국 실정하고 너무 같다. 저는 이제 특히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또 저희 학교가 공부를 또 엄청 시키는 학교라서 아이들 모습도 너무 비슷하고 그러네요. 또 주위에 저 동료 선생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모습하고도 너무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게 너무 안 좋다. 그리고 한스가 이렇게 죽음을 맞았다. 이런데도 반성을 안 하고 계속 이 10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거 지금. 그죠? 네, 거의 끔찍한 실정.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학교 어땠어요? 학교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상상하기 싫은데 네네. 되게 좀
그러니까 감옥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하고 잘 못 지내죠. 이런 제도 속에서는 좀. 네. 네. 또 등급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등급, 그리고 점수,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관점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기니까 네네. 그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 오면 싫어하겠네요. 정말 진짜 피하고 싶은 학생이거든요. 저희 학교는 여학교면 네네. 아이들이 좀 그래도 여학생들끼리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놀란 게 네네. 정작 아이들이 마음속 얘기를 친한 친구끼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시험 때 되면 서로 다 경쟁 관계고 제일 큰 어려움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좀 놀라고 사실 경쟁하다 네. 보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마음이 흐르고 이래야 행복한데 제가 나보다 잘하면 안 되니까 등급을 1등급에서 9등급.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제도네요. 네, 예. 이런 책이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네. 이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고 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또 그 길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이게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가 안 되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이 교육제도가 어떤 게 성공이다라는 걸 너무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 틀에 네, 갇혀서. 네. 사실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해놓은 그렇죠. 건데 그걸 아무도 맞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한스가 행복한 길이 없었을까요? 어른들이 네네. 좀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봤으면 이 한스 같은 아이들한테 좀 마음을 살펴서 손을 뻗쳐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어른들이 알면서도 우리 애는 절대 안 돼. 얘는 1등 해야 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 그런 것 기대감을 같습니다. 못 놓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네, 어른이 되어서도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사는데요. 오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두 분 기정욱 씨 그리고 유범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부 끝났는데도 굉장히 열렬하게 기존 그 교육제도를 굉장히 비판하고 계세요. 근데 좀 그 안에서 행복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너무 정해진 수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네, 뻔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되고 맞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큰 집 사야 되고 네. 이게 너무 비슷하게 근데 그 다음에 흘러가는데 그러다 죽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행복한 길일까? 아무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냥 가지. 네, 맞아요. 저는 그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사실 이 햇세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한 건데 네.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 이거 그대로 이 학생들이 이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네.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이런 책들이 좀 네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소설로 읽을 게 아니라 네네. 네, 그래서 아직도 이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이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마을브론 신학교에 들어가서 7개월 만에 이 태교 네, 하잖아요. 자살 기도까지 자살 했잖아요. 기도까지 네. 하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기계공이 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한스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실패감을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죠. 그게 또 힘들죠. 그게 가장 힘든 예.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데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생각의 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도 학교가 지금 한스가 고민하던 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대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요 이 책 읽지 말라 그런대요. 야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야. 공부나 열심히 해. 그죠? 등급이나 잘 받고 곧 대학교 가서 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전공을 2번이나 바꿨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볼 때는 되게 특이한 그런 그럼 자유롭게 좀 해보고 싶은 걸 많이 하는 고민을 거네요. 해보셨네요. 네, 그렇죠? 저는 좀 네.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한스처럼 살지는 않았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요즘 그 대학 가서 고민해라 이런 얘기 지금 고등학교에서 계속 하시는 겁니까, 기정욱 선생님? 저는 안 그런데요. 정말입니까? 이제 요즘에 네. 제가 좀 제일 안타까운 게 네네. 이과적인 이제 취직이 잘 되니까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이과를 가려고 하는 문과 것들을 성향인데. 보면서, 예.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 저기 문과 쪽으로 가면 취직 정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그렇겠네요. 하고. 예. 그래서 뭐 이제 학창 시절에 지금 2번이나 전공을 바꿨다고 했는데 용감한 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 어땠어요? 좀 하일러 같았는지 한스 같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마음에선 하일러 같았는데 그래서 좀 조용하게 반항을 했거든요. 조용하게. 네,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제 야자도 또 도망가고 조용히 저는 좀 그런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공부 안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너무 기대를 또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죠. 기대감이 사실 네. 근데 그 부모님들한테는 단 하나뿐인 딸이고 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범희 씨는 전공 2번 바꾸면서 하일러처럼 산 겁니까 지금? 네, 저는 좀 하일러 같이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유로웠네요. 그래도. 네. 네. 부모님들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바꾸고 할 때? 처음에는 좀 반대가 많으셨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딱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그곳에 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를 믿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 네네. 네, 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할아버지가 그래서 다행이에요. 부모님이 안 부모님이 그러시고. 안 네. 그러시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하든 성공하게 하려고 이 교장 선생님 친구도 사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과해 보인다 하는데 사실 현실에도 이렇지 않나요, 지금? 네, 제가 한번 좀 놀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3학년 담임 동료 선생님이 네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제 종례를 교무실에서 하시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네네. 3학년 이제 초 돼서 조언을 하시는데 네네. 3학년 때는 좀 자진해서 왕따가 되라. 어머,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어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람 간의 교류가 없이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정말 행복해지는 길을 막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고. 가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학창 시절에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네.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도 그 분위기 그대로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친구도 사귀지 말아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공부를 하려면 다 참아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얻는 것도 많지 않나요? 친구들한테. 네. 그 재수하는 졸업생이 이제 네네. 찾아온 적이 있는데 네. 그 학원에서는 화장실 갈 때까지도 누구하고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점심시간에도 누구하고 얘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끼리 마음의 위로도 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훨씬 이길 힘이 생길 텐데 네네. 혼자 그렇게 놔둔다는 게 너무 좀 사람을 모른다 이런 생각 들었고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네네. 오로지 성적만 올려야 되고 네. 조금의 시간 낭비도 허용하지 않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으면서 좀 실패도 하고 좀 길을 잘못된 시행착오하고 이런 걸 이제 전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애들이 실패한 거다. 네. 근데 낙오자가 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한번 틀을 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사실 그 한스가 아니고 하일러처럼 한다고 행복합니까? 그쵸.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행복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저는 네.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네. 행복이 사실 마음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네. 너무 이제 외적인 게 초점을 맞춰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네. 아까 말하신 것처럼 또 그럼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하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살고
좀 마음대로 그런 애들이 하고 멋있어 살고. 보이긴 하죠. 좀 어떠세요? 젊을 때 특히 더 그러죠. 그렇죠. 나는 못하니까. 네. 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던 애들이 훨씬 행복합니까? 한스보다 어떻습니까? 행복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네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이게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네. 두 가지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외적인 게 문제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예, 저도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하는데 네네. 잠깐씩은 좀 만족이 있겠죠. 좋아하는 거 하고 마음대로 네. 하면 만족이 있을 텐데 저는 네. 실제적으로 굉장히 공허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진짜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네. 아, 행복이라는 게 진짜 외적인 부분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지만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이렇게 좀 틀을 벗어나서 다른 선택을 하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저도 약간 지금 범희 학생 얘기했는데 하일러처럼 전공도 바꿔보고 저도 전공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직업도 여러 번 바꿔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느낀 게 뭐냐면 그거를 바꿔서 한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건 아니었다. 예. 네. 예. 뭔가 이렇게 이걸 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가보면 또 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또 예,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참. 저 그죠? 딱 그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환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정말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들었거든요. 하일러가 학교 나가서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 뛰쳐나갔는데. 네. 저는 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일러가 네네.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고 이제 네. 권위에 진짜 당당하게 거스르고 살았는데 예. 우울증이 심했어요. 심각했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틀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 본인이 이제 그쵸. 반항은 하지만 마음도 굉장히 충동적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좀 이렇게 보면서 뭐 네. 한스도 그렇고 하일러도 그렇고 네네. 너무 이제 들어지는 생각 또 들어지는 기분 네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네. 휘둘린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 한스도 아니고 지금 하일러도 아니라 그러셨는데 그럼 도대체 행복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뭐 이 길을 간다 저 길을 간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사실 행복을 느끼는 건 마음에서 느끼는 건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돌파구가 없을까요, 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네네. 그 이동우 씨 아시죠? 이제 코미디언.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서 네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땐 너무 불행하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네네. 그 다큐멘터리 한 장면 중에 딸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면서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네. 모습이 진짜 네. 불행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 또 겉으로 보는 거하고 감각되어지는 거하고 다르다. 다르구나.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려놓은 행복이 좀 착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으셨나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네. 되게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프리카에 간 학생들이나 네. 그럼 힘들어야 되잖아요. 말라리아 걸리고. 그런 너무 경우 근데 가서 행복하다고. 또 네. 감사하다 그러고 그럴 때 외적인 게 아니네 이제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이제 해외 봉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캐나다 인디언 마을에 가게 됐는데 네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네. 저랑 너무 다른 환경에서 네. 이렇게 사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좀 거부감도 들고 이게 좀 뭔가 부족한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환경도 불편하고. 네네. 네네. 저도 거기서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네네. 정말 살기가 싫더라고요. 아. 네, 환경은 그랬는데 그 마음은 또 가서 행복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외적인 거에 있지 네. 않다. 근데 그죠? 거기서 만난 제 나키샤라는 친구도 굉장히 이 주인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둘씩이나 이렇게 자살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와 이렇게 교류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 그 친구도 배울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신선한 경험이었네요. 네, 네. 네. 그쵸? 저는 그 새로운 시각이라는 게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 마음 문제라면 이제 겉에 어떤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좀 시각이 바꿔지거나 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동우 씨처럼도 그렇고 우리는 실패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패해서 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마음의 시각이 좀 바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아예 100년 전부터 지금 그쵸. 틀에 갇혀져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실패한 거고. 더 많이 네. 가져야 되고 네, 남보다 네. 더 잘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사실은. 근데 그걸 비판하던 예를 들어서 지금 기정욱 선생님 세대의 엄마들은 또다시 아이들한테 이걸 강요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이거 왜 뒤풀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아직 끝까지 안 가봐서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네. 이제 저는 사실 가본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네네. 제가 뭐 주위에서 이렇게 동료 선생님이나 친구들 만나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뭐 90%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식한테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먼저 고민을 해보고 행복해진 후에 좀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도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좀 이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년기에도 그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안 행복하면서도 아이한테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 네. 다 공무원 되기를 바래서 요즘 젊은이들 다 공무원 되려고 그러죠,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무원 그리고 뭐 회계사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제, 네, 그쵸. 이제 그런 걸 원하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좀 이론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이런 담론이 필요한 건 맞습니까? 네. 예, 저는 근데 좀 고집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네.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끝까지 이게 맞아 하고 하는 그런 고집 같은 마음도 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0년 전에 이게 문제다 하면서 한스라는 학생이 이런 희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지속되고 100년 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옆으로 조금 더 안 돌려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욕망이나 이런 네네. 야망 같은 걸 뭔가 끌려가는 게 힘이 있어서 그거를 혼자는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이렇게 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시각을 바꾼 사람들이 좀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네. 네, 유범희 학생 그런 학생들에게 손잡아주기 위해서 좀 뭔가 요즘에 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네, 청년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시죠 요즘에. 네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 청소년 네네. 단체를 네. 이렇게 그 대학생들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와도 네. 요즘 취업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명문대를 다닌다고 해서 저는 이게 행복한지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근데 대학생 청년들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시각을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네요. 네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타까웠던 게 한스가 자기 마음 얘기를 못해요. 아까 시험 기간 동안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스스로 왕따가 네. 되라. 근데 저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네네. 서로 다 같이 있는데 너무 다들 섬같이 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는데 네. 직접적으로 마음 깊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안 되고 나눠지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친구가 마음이 어떻고 이거 하면 성적 떨어지잖아요. 이걸 연습시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한스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네. 자기가 좋아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포기해 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장면이 혼자 자기가 만들었던 토끼집 부수는 장면. 그걸 막 그 손도끼로 부시잖아요. 네네. 이젠 난 더 이상 토끼도 기를 수 없고 네. 낚시도 할 수 없고 막 그 불행해하면서도 어른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틀을 못 깨더라고요. 생각의 틀을. 근데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걸 왜 깨고 그러니? 그러면 나도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땔감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누구한테도 자기 속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속마음 많이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우울증이 너무 오랫동안 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마음에도 말해봤자 소용없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해봐도 소용없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좀 갇혀 있을 때는 네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땐 누군가 좀 바꿔주고 말할 네네. 수 있게 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던져줄 싶어요. 사람이 필요하다. 네. 수렁에 빠졌을 예, 때는. 예. 네. 그런데 한스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 좋은데 이제 그런 힘조차도 없었다. 네, 마음의 힘이 너무 없었고. 네네. 이제 한스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는 네네. 왜 나사가 이제 너무 막 빡빡하게 조이면 이제 나중엔 거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네. 상태가 돼버린 것 망가진 같더라고요. 그냥 상태처럼. 삶을 놔버린 것 같아서 그 네네. 부분도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사실 참고 가고 있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사실은 실패하고 좀 넘어져도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 번씩은 찾아보면 좋은데 우리나라 학생도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죠. 네. 제가 그 불안증에 시달렸던 그 학생 만나서 해줬던 얘기가 실제로 네네.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서 난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네. 너무 강했는데 네. 사실 그때까지 제가 보던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알게 됐어요. 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도 있고 생각도 있었구나. 네네. 근데 그 아이에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똑같이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아이는 다행히도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는데 이제 너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보는 게 좀 틀릴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다가온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의 그 한스와의 대화를 보면 네. 정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너무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친구 사귀지 말아라,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1등 전혀 해라. 그 한스의 어떤 겉모습만 봤지 네. 그 마음이 어떤가는 조금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플라이크 아저씨가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리고 기성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좀 다른 시험 못 봐도 괜찮아 이제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 사람한테는 마음을 못 열더라고요, 한스가. 그때는 한창 AI가 이제 막 야망이 가득 찼던 시기라서 네네. 오히려 그 말이 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들었으면 그랬구나.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동안 나에게 했었던 말들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찾아가 보는 것도 참 좋았을 텐데 그 네, 아저씨 피해 다니잖아요. 얘가. 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제 그 기대를 했던 그 마을에 이제 그 신경쇠약이 걸려서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고 하다가 네. 좀 저는 사실 이렇게 한스같이 한번 실패를 하는 경험이 오히려 좀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전환점이 있다고 되실 수 있잖아요. 생각을 네. 하는데 한스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일단은 피해보는 거죠. 그죠? 사람들 만날까봐 오히려 피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엄마들이 또는 모든 기성세대들이 성공하는 것까지만 가르쳐주는 거죠. 열심히 성공해라. 너 잘해서 1등 해야 된다. 넘어지는 법을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적 배운 적 없죠? 네, 저는 아직까지 성적이 맞아요.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떨어지면 죽을 줄 모든 알아. 뭐 자기계발서 책들이 성공하는 네네. 법이지 네. 실패하는 네. 법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제 자기 개발에서도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할까?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거기까지. 끝나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은 넘어질 때가 있다. 한스처럼 실패할 때가 있다. 그렇죠. 예, 경쟁에서 1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꼴등도 있고 2, 네. 3등도 있는데 네. 그럼 실패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마음도 좀 가르쳐 줘야죠.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울하고 실패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책은 아무도 사보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책 있으면 어떻게 사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번 사서
직접 쓰시는 건 어떠세요? 근데 제가 제 범위 마음을 한번 학생은 들여다보시네요. 범위 학생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유롭게 좀 사는 것 같거든요. 요즘 그 한스나 또 하일러와는 좀 다르게 본인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저는 조금 네. 제 삶을 좀 개척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네, 어떤 과에서 어떤 과로 지금 바꾸신 건가요? 저는 원래 미술 전공을 했거든요. 와, 아티스트에서. 아티스트에서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영어학부로 이제 오. 전공을 바꿨죠. 아, 왜 바꿨는지도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한스나 지금 하일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 인디언 마을로 다시 음. 이제 아, 가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나키샤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나키샤랑 마음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네. 또 이렇게 나키샤가 마음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을 연결해주는 좀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감동스럽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 중에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많다면 네, 저희 학교에도 이런 학생이 좀 많았습니다. 네, 수많은 한스를 이렇게 손잡아 줄 수 있겠다. 그 인디언 마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그 다른 곳에도 이제 이런 젊은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진 사람을 손잡아 주겠다 이런 꿈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안 되나요?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근데 한스한테서 지금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런 네. 사람이 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생각 속에서 혼자 갇혀 있거나 그러면 혼자서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때 조금만 마음에 이렇게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네.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 보면 좀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네가 지금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아까 끝까지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성공하고 좋고 잘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있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행착오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공만이 진짜 성공이 행복한가? 무엇이냐. 그것도 좀 네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그 길만. 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그것만 보고 향해 가니까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고 네. 불행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여기 증인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가서 또 이렇게 행복을 느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 이 중학교 때부터요, 뭐 3년, 4년 뭐 먼저 배우고 네. 우리나라 학원 가도 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야기만 하지 제가 10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제 옆에 네. 동료 선생님들한테서 네. 너무 많이 보고 네네. 제가 좀 너무 진짜 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은데 좀 그 시간에 먼저 고민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게 해봤으면 좋겠고 어떤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일까를 아이들이나 부모가 그 방향을 먼저 좀 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다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왜 그럽니까? 네. 애 없어서 그래. 이제 우리 아이다 싶으니까 이 아이가 시행착오하면 안 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범이 학생도 지금 사실 아빠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고. 아니 본인이 아빠가 아빠 되면 되면.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안 할 건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빠가 돼도 네네. 공부 잘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수레바퀴 아래서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수레바퀴를 네가 거기서 좀 만약에 근데 이게 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기정 선생님이 아직 지금 솔로라서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좀 더 객관적인 의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그 객관적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스 같은 우리 아이들, 하일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숙제고 이 책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손잡아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 마을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좀 많이 좀 변화를 그쵸. 입었던 것 같아요. 네, 범희 씨 같이 이런 분들이 가서 이게 행복이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네. 학생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는데 결말을 쓴다면 이 아쉬운 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좀 일단 고민하고 사고해봐라. 끝까지. 그리고, 예. 그리고 좀 혼자는 힘들 때 네네. 주위에
좀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고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을 좀 뒀으면 좋겠고요. 아, 예, 주변에서요. 예. 네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또 그런 사람이 좀 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학생 그래도 지금 선생님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네요. 뭔가 다른 방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한스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범희 씨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늘. 저는 좀 여행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소설가가 있는데 네네. 이게 프랑스 소설가거든요. 네. 근데 그 소설가가 참된 여행이 이렇게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보는 멋지네요. 거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사실 여행을 가기 전에 네.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이렇게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그 새로운 눈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게 네네. 저도 그 해외 봉사라는 여행에서 네. 그 정말 그 멘토 같은 분을 만났고 오. 그 멘토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네. 마음에 받을 수 있었고 네네. 또 그것들을 또 캐나다 인디언 마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풍경만을 찾는 게 아니라 네네.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거 어디 있느냐가 네. 중요하지 않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스처럼 사느냐, 하일라차는 사느냐 네. 이게 중요한 게 이거냐 아니라 저거냐가 아니라 네, 어디에 있든 이 마음의 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느낄 수, 네. 얼만큼 느낄 수 있느냐. 근데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지금 우리 뭔가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지 않잖아요. 오늘 행복하지 않나요? 이렇게 네, 얘기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네. 이미 지금도 가지고 충분히 있는 게 행복할 수 많은데 있는데, 예.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그렇게 또 아이들이 채찍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스가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닐까. 마음의 시각을 굉장히 바꿔주네요. 오늘. 네. 네. 하일러 같아도 괜찮습니다. 범희 씨. 네. 한스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아까 이동우 씨 생각도 다시 나네요. 네네. 네.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사실 청소년들이 읽는 책 같았는데 어른들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나? 아니면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지금 오늘 그걸 한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들 한 번 더 느끼신다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한수도 충분히 지금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네, 또 다른 한스가 없기를 지금 네. 바라면서요.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너무 안타깝다.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한스가 나오지 않게 좀 옆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선생님들이 모든 학교에 한 명씩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범희 씨도 한번 소감 부탁드려요. 저는 이게 앞에서도 계속 이 캐나다 인디언 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정말 그곳에 사는 학생들도 네. 주변에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네네. 정말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스 이야기를 읽으면서 네. 정말 그 고통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수레바퀴에 깔려있는. 네, 깔려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좀 손을 잡아주고 싶은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를 입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멋진 젊은이가 나와줘서 수레바퀴 문제가 안 자주 되네요. 나오셔야겠어요. 네, 자주 뵙고 싶네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수레바퀴 위인가요? 아니면 아래인가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느끼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삶은 다르지만요. 귀 기울여 보면요. 작은 소리에도 또 작은 것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의 시각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